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산 국민관광단지에 주차를 하고 길가의 즐비한 가게들을 지나면 넓은 광장 곳곳에 세워진 시비들과 조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문까지 5분 정도 걸어가는 도중에 양평 친환경 농업박물관도 볼 수 있고요. 대한제국 시절 용문산과 용문사가 양평 일대 의병의 근거지였음을 알리는 한국민족 독립운동 발상지 표지석과 한국 독립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절의 첫 관문인 일주문이 있습니다. 용문산 용문사라 쓰인 일주문 편액은 근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명필 일중거사 김충현의 글씨입니다. 용문사는 한국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은행나무와 보물로 지정된 팔각관음전의 금동관음 보살자상과 정지국사 승탑과 비가 유명하지만 명필의 편액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일주문을 지나 용문사 대웅전까지 약 1km, 15분쯤 이어지는 숲길을 걸으며 계곡과 나무들이 내어주는 자연의 품에서 비로소 번잡한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용문사는 913년 신라 신덕왕 때 대경스님이 창건했다는 설과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이 직접 행차에 세웠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고려 우왕 때인 1378년에는 정지국사가 황해도 개풍 경천사에서 대장경을 옮겨와 봉안했었고, 조선 태조 때의 조한화상이 중창하였으며 세종 때에는 수양대군이 어머니인 소원왕후를 위해 대웅보전을 세웠고, 세조 때에 다시 크게 중수하며 한때 건물이 300칸이 넘었고 승려가 300명이 넘는 대찰로 사세를 이어갔으나 1908년 순종 때의 의병의 근거지로 사용된 것이 일본군에 발각되면서 대부분의 정각이 불에 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취연 스님이 1909년에 폐허가 된 절집을 다시 일으켰고 1939년에 태욱 스님이 대웅전 등을 중수한 뒤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의 말사인 절입니다. 사천왕문에 이르러 중생들이 불도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도량을 청정하게 외호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께 합장합니다. 본당으로 가기 전 절 안내판과 함께 용문사의 상징인 은행나무가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높이 38.8m, 둘레 11m로 아파트 17층 높이에 이르는 은행나무는 잎새를 다 떨어뜨린 나무김에도 그 당당한 기계와 위용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나무에는 두 가지 전설이 있는데요. 신라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았던 곳에 나무가 자라났다는 이야기와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고 금강산으로 가던 중 심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고종이 승하할 때 나뭇가지가 크게 부러졌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 신령스럽고 영험한 기운을 가진 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는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라이더 기술을 이용하여 1018세로 추정되었는데요. 일본군이 사찰을 불태우고 한국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마를 입지 않고 천년을 살아온 나무가 벼락을 맞지 않게 하려고 근처에 은행나무보다 높은 피뢰탑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적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의 자비무적이 김충현의 글씨로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웅전 마당에는 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본뜬 3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폭의 팔짝지붕의 대웅전은 편액이 예사롭지 않아 찾아보니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판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안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웅전과 지장전 사이에는 석조 약사열의 불이 있습니다. 대웅전 왼쪽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 팔짝지붕의 지장전이 있습니다. 안에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성불을 돕고 모든 업을 소멸시킨다는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장전 앞 절 마당에는 사면이 개방된 금양원이 있는데요. 안에는 약사열의 불이 모셔져 있으며 현재 개금불사를 모연하는 중입니다. 금양원 옆에는 절에서 보기 드문 팔각형의 정각인 관음전이 있습니다. 안에는 보물인 금동관음 보살자상을 모셔져 있는데요. 제가 갔던 11월 말에는 조계사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라 친견하지 못해 문화재청 사진으로 대신 살펴봅니다. 높이 75cm인 이 불상은 전형적인 고려 후기 관음 보살자상으로 14세기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살이 많은 네모진 얼굴과 사실적인 이목구비, 화려한 장식이 특징이라 합니다. 관음전 옆으로 난 돌계단 길을 걸어 올라가면 용문사 사적비와 관세음 보살립상이 있습니다. 그 위로 용문사와 인연 있는 분들의 승탑과 공덕비를 모신 부도전이 있습니다. 부도전에서 왼쪽 언덕길을 따라 100여 미터 올라가면 보물 정지국사 승탑과 비가 있습니다.
정지국사, 속명 김지천은 고려 후기의 승려로 19세에 출가하여 30세에 무학대사와 함께 중국 원나라로 가서 지공선사와 나홍선사의 제자가 되었으며 고려 우왕 때 용문사의 대장경을 옮겨온 선승이었습니다. 조선 태조 4년에 스님이 입적하자 그의 높은 공덕을 기려 태조가 정지국사라는 시호를 내렸고 그때의 승탑과 비가 조성됐다 합니다. 이 승탑은 바닥돌과 아래받침돌이 사각이고 윗받침돌과 탑몸이 팔각으로 되어 있는 팔각원당형 승탑으로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은 보물입니다. 승탑에서 80m 떨어진 아래쪽에 정지국사비가 있는데요. 작은 규모의 이 석비의 윗부분은 모서리를 양쪽 모두 접듯이 깎은 상태로 비에는 당시의 유명한 학자인 권근의 문장으로 정지국사의 행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절 마당으로 내려오면 한쪽에 범종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에는 용문사 은행나무를 상징하듯 금빛 은행잎을 새긴 범종과 대형 법고, 목어, 운판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뒤 500나한을 모신 전각인 미소전을 보려 했으나 현재 불사 중이라 등용문 안으로 들어가 임시로 마련된 삼성각을 참배합니다. 스님들의 공간은 가급적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방문객들을 위해 단정하게 조성된 찻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천년 이상 한자리에서 절과 나라를 지키고 있는 신령한 은행나무를 친견하는 것만으로도 환희로운 용문사. 도심 가까이에서 마음을 맑게 추스릴 수 있는 힐링 산사였습니다.